체중을 감량하려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니 다다익선이라고들 하던데 그냥 많이 할수록 무조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직 지방 분해와 체중 감량에만 초점이 있고요. 뭐 근생성, 뭐 근손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만 초점이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있는데, 자, 제가 예전에 소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것이든 너무 적게 해도 아니면 너무 많이 해도 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운동도 너무 적게 하면 너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하자니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고, 그럼 어떤 적정 지점, 그러니까 뭐 골든 포인트,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되는 걸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미국에도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그 산하에는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는 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몇 분 정도 운동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연구자료나 뭐 결과들을 대중한테 발표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학회에서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 자, 그 자료에 따르면 운동을 무조건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무조건 체중이 더 많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가로가 시간, 그러니까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따지는 거고, 이 세로가 체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냐를 따지는 거면,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시간이 무조건 많이 할수록 체중이 무조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자, 임상건강증진학회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해당 자료는 사실 미국 생리학 저널에 인용된 한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이제 실험군에서 30분 운동한 사람이랑 60분 운동한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30분 운동한 사람이 2kg가 빠졌다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생각하시기에, 자, 운동을 2배를 했으니까 4kg가 빠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 30분 운동하신 분들이랑 60분 운동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큰 차이가 많이 없었어요. 아니,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만약 맞다면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보상, 즉 컴펜세이션 효과입니다. 자, 일단 해당 연구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 보상 효과인데요. 우리 몸에서 늘어난 운동량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500칼로리 정도를 줄여서 5kg가 빠지신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분이 1000칼로리를 한번 빼볼까? 그러면 10kg가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죠. 보통은 뭐 한 6kg가 빠지거나 7kg가 빠지거나 2배까지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원래 노력을 많이 쏟아부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점점 얻어낼수록 이 돌아오는 게 점점 적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체중이 만약에 100kg에서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100kg에서 80kg 갈 때는 초반에 뭐 20kg는 잘 빠졌겠죠. 근데 이분이 만약 60에 도달해서 거기서 40을 가려고 하면 그 20kg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즉, 내가 노력을 많이 쏟아부을수록 더 많이 오래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보상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운동을 내가 많이 할수록 어느 정도 이득을 더 얻긴 하겠지만 운동량을 많이 늘릴수록 어느 정도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살빼남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임상을 봐도 일반인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사실 댓글에도 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달면은 막 대댓글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정말로 임상을 보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뭐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정말 정신없는 분들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시간, 가장 내가 최고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궁금하셨을 텐데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바로 30분이에요. 30분이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아서 운동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근육량을 늘리고 근손실도 좀 줄이고 폐활량도 늘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나는 운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0분보다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논문과 별개로 원래 미국에서 권장되는 운동량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일주일에 150분 또는 이걸 5번으로 나눠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운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그 2배의 하루에 60분을 운동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근손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60분 이상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뭐 최적의 시간을 일단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무조건 많이 해도 좋은 거냐?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미국 육군의 연구도 있었죠. 그 연구에서는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뛰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기 체력에 맞춰서 적당히만 해주시길 좀 권유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직접 운동을 해보시고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하면 되는지 이제 알았는데, 그럼 그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냐? 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숨이 찰 정도 내지는 중등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산소 포화도 70%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최대로 숨이 차게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하는 게 100%라고 치면은 거기서 한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아니면 젖산 역치의 경계를 넘어서 하시면 되는데, 이 젖산 역치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날 몸이 좀 뻐근하고 아프고 이러신 분들 있으시죠. 그럴 때 막 주무르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젖산이 몸에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가 몸이 약간 뻐근해질랑 말락한 그 경계선까지는 딱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체중 감량이 거기에 비례해서 무조건 많이 되는 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을 2배 한다고 체중 감량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2번, 체중 감량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 30분 정도로 보면 된다. 3번, 체중 감량 외에 뭐 근육 성장, 근손실 방지, 폐활량 개선,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60분 이상을 하자.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